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7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복순이라 부르겠습니다. 통장을 꺼낸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40년 결혼 생활에서 말없이 살아온 게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 사업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컸습니다. 돈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어디에 투자했고, 모임에 가면 꼭 돈 이야기를 했고, 자식들 앞에서도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오래 들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돈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대부분 주방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오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게 가정의 중심이었고 저는 그 돈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씀씀이가 좋고 나쁘고를 남편이 판단했고 생활비가 넉넉하고 부족하고도 남편이 정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최대한 아끼고 꾸리는 역할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많이 써? 저는 그 말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물론 났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밖에서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한 일은 셀 수가 없지만 그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모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힘들 때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그런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닌 적이 없으니까요. 노령연금은 있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저는 65세가 됐을 때 신청했습니다. 노령연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들 내외가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노령연금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30만 원 조금 넘어.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해? 커피값도 안 되겠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농담처럼 했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딸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값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사람 커피를 몇 잔 끓여줬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가져다 줬고 손님이 오면 커피를 냈고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커피를 올렸습니다. 그 커피값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겠지요. 그냥 30만 원이 적다고 한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30만 원에 대한 말이 아니라 저에 대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 가정에서 돈이 안 됩니다. 당신이 받는 게 얼마든 그건 작은 겁니다. 돈을 버는 나와 당신은 다릅니다. 그 말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무시했던 게 노령연금만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저는 자주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집이 여기잖아. 맨날 거기 가면 어떡해? 저는 그 이후로 친정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두 번째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친정에서 좀 빌려올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때 모아둔 게 있구나.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태주셨습니다. 남편한테는 친정에서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 돈 일부는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있어야 한다. 없으면 나중에 힘들어. 어머니도 아셨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바로 갔으면서도 그 일이 30년 전 일인데 그날 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커피값도 안 된다는 말 하나가 30년치 비슷한 말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쌓인 게 많으면 작은 말 하나가 전부를 터뜨립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화가 났는지, 서러웠는지, 아니면 그냥 억울했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남편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왜 말을 안 했을까? 돈이 없으면 말이 없어진다는 걸 저는 이 집에서 오래 배웠습니다. 남편이 돈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식들 앞에서 사업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니까 돈 이야기에 낄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만 남편 사업이 흔들리면 우리가 다 흔들린다는 것. 아이들 학비, 집 대출, 생활비 전부 남편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통장이 있어야 한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있어야 한다. 사업하는 집 살림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넉넉해 보여도 속은 모릅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때와 안 되는 때가 교차했습니다. 잘 될 때 남편은 넉넉하게 생활비를 줬습니다. 안 될 때는 줄었습니다. 그 들쭉날쭉함 속에서 저는 항상 같은 금액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남편이 많이 줄 때 다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줄 때를 대비해서 모아뒀습니다. 그게 처음 모으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살림을 잘 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은 예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모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거스름돈을 챙기는 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영수증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장 볼 때 현금 대신 카드를 쓰고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을 뽑아서 썼습니다. 그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모았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모았습니다.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길 때 생기는 잔돈, 반찬값 아끼면서 생기는 돈, 아이들 용돈에서 조금씩 남겨서 생기는 돈.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내 돈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생활비에서 1,000원, 2,000원씩 아꼈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거스름돈을 모았습니다. 명절에 친정어머니가 주시는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쌓였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20년을 모으면서 한 번도 돈을 다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써야 할 일이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취직할 때 정장 한 벌씩 사줬습니다. 남편 몰래. 딸이 결혼할 때 폐물을 조금 보탰습니다. 남편 몰래. 제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을 때 병원비를 냈습니다. 남편 몰래. 그때마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디서 났냐고 물을 테니까요. 그냥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내 힘으로.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 통장이 있었으니까요. 남편 이름이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비상금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아이들 학비는 내가 내야 하니까, 남편이 아프면 병원비는 내가 내야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만은 있어야 하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활비가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더 줄었습니다. 저는 그 줄어든 만큼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습니다. 딱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 혼자 2억을 모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자가 붙으면 더 됩니다. 20년이면 그보다 더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모은 달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생활비가 줄었고 남편이 잘 될 때 저는 더 모았습니다. 복리의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힘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통장에 처음으로 큰 숫자가 생겼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거나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있구나. 내 이름으로 된 이게 있구나. 아무도 모르는 이게 있구나. 그 안도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통장에는 2억이 넘었습니다. 적금도 있었고, 주식은 별로였지만 안전한 채권도 조금 있었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것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몰랐습니다. 저도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령연금 이야기가 나오던 그날,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냥 넘어갔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식들 앞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지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싫었습니다. 통장을 꺼내기로 결심한 건 사실 한 달쯤 전부터였습니다. 그날 커피값 이야기가 계기가 됐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65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 저한테 남는 게 뭔가? 집은 남편 명의입니다. 사업은 남편 것입니다. 연금은 남편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통장뿐이었습니다. 그걸 자식들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엄마가 40년 동안 무언가를 해온 사람이라는 걸,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이들이 또 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봤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말했습니다. 통장이요. 남편이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잔고를 봤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오래 봤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통장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걸 혼자 모은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응, 혼자. 딸이 저를 오래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눈빛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40년 동안 살림만 한 사람, 밥만 차린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걸 내 딸이 알아줬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통장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응,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이야. 3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딸이 통장을 봤습니다. 딸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얼마야? 저는 말했습니다. 너네 아빠한테 물어봐. 지금 보고 있잖아. 남편이 통장을 내려놓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말했습니다. 이걸 왜 지금 보여줘? 저는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커피값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커피값은 됩니다.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 눈을 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몰랐어. 저는 말했습니다. 알 필요 없었으니까요. 언제부터? 결혼하고 5년 됐을 때부터요. 당신 사업 처음 힘들었을 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숨긴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예요. 당신도 사업 통장 내한테 다 보여준 적 없잖아요. 남편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부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으면 당신이 없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겠지요. 그날 이후 달라진 게 있냐고요? 남편이 돈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주방에 가지 않습니다. 남편도 예전처럼 제 앞에서 경제 이야기를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가끔 제한테 먼저 묻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통장을 보여주고 나서 달라진 게 또 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예전과 톤이 다릅니다. 가르치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을 예전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딱히 제가 대단한 경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2억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겠지요. 우습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돈이 목소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40년 동안 살림한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달라진 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주말 이후로 한 번도 제 노령연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30만 원이 커피값도 안 된다는 말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보여준 게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신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노령연금 30만 원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모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 용돈도 챙겼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고 식사도 따로 챙겼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했어. 내가 아는데 말을 못해서.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만 들었습니다. 그것도 내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것들도 내 것이었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한 것들은 내 것입니다. 통장이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목소리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살림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당신이 이 가정에서 작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이름으로 된 뭔가를 만들어 두세요. 작아도 됩니다. 남편이 몰라도 됩니다. 그게 언젠가 당신의 목소리가 됩니다. 복순 씨 사연을 듣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살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어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그게 언젠가 당신의 목소리가 됩니다. 복순 씨처럼 커피값 이야기를 듣는 날이 와도 꺼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된 뭔가가 있다는 것, 그게 만들어주는 당당함은 있습니다. 그 당당함은 살면서 한 번쯤 필요합니다. 복순 씨, 그 통장 잘 지키세요. 30년치 하루하루가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노령연금, 비상금, 부부갈등, 노후사연, 오디오북 사연, 인생사연, 감동반전, 중년 여성, 결혼현실, 내 통장,